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K 기업가 정신을 구성한다고 할 때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강화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일단 유교를 벗어나 기업의 정신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장에서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실 유교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방법이 있어요. 낯선 방법,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종교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 또 유교를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 우리 한국인이나 우리 뭐 싱가포르까지 포함한 유교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유교는 어떤 성격의 종교일까? 라고 하는 이 진단을 내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역시 이제 우리의 목표는 K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유교는 우리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켈비니즘,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교의 진면목을 알기가 어려워요. 역시 진면목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급적 길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올라갑니다. 조선은 대략 500년입니다. 500년이 약간 넘는데 보통 조선 500년 이러는데 얼마나 유교적이 있는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 어떤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선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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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적이었구나. 그걸 알려면은 그 시대의 교양인들이 뭘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 대중문화, 뭐 상위 문화, 뭐 하위 문화 여러 가지 문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는 위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일본어로 오고 한국에 오고 요즘에 또 한국의 이 K-팝이 또 다른 나라로 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하위 문화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나라 문화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중산층 이상의 그 상위 엘리트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의 대표적인 교양인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왕과 왕세자, 또 하나가 관료와 지식인들이에요. 이들이 생각과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퍼지게 돼 있는 거죠. 여기를 딱 보면은 조선 500년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 새롭게 정리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유교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고 제 관점에서는 유교가 종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선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본적으로는 빈곤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교의 정치는 부패를 유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참 좀 안 좋습니다. 실제 유교 쪽에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팩트는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어느 어떠한 종교든 근본주의로 가면은 문화적 다양성이 쇠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선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식은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가 그냥 파괴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깰 건 깨되 건설 건 건설하자 의미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남명 아카데미 그 다음에 뭐 경상대학 안에서도 그 그룹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 K 기업가 정신의 그 구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뭐 저는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참가한 케이스이고요. 인데 그런 이제 고연도 보는 상황인데 그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의 모색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체 슬라이드가 한 90장쯤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식은 제 강의는 좀 말을 제가 좀 빨리 해도 한국어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한 45분 안에는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Q&A를 통해서 하는 게 역시 강의 효과가 좋거든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입니다. 30, 한 3년 정도 제가 가톨릭에서 근무를 했고요. 서울대 학부, 석사, 박사를 나왔고요. 참고로 저는 서울고를 나왔습니다. 시험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에서 MBA를 했고요. 제가 교수하면서 한 케이스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요. 아주 2년, 그러니까 5학기를 했는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힘들지만 재밌게 놀았습니다. 제가 이 중국 시장 브랜드 이 만드는 모델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 회사와 함께 한 12, 3년 정도 제가 컨설팅을 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고요. 외부 강의도 아주 많이 한 편입니다. 뭐 여기 김기찬 교수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비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중문과 교수 치고는 상당히 많이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 받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거기에 문화체육부 장관 최우수 학술도사라 함은 10,000권 중에
300권 정도가 우수학술 도서고요. 그중에서 16권이 최우수예요. 최우수. 각 분야별로 문과 있고 해가지고요. 제 분야가 이제 언어학이기 때문에 그 최우수 학술 도서를 상을 받았습니다. 논문도 좋은 논문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강의에서 뭔가 불만스럽다, 뭐 아니면 뭐 좀 더 조언을 해주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 브랜드 전략도 썼고 중국의 비밀, 이게 이제 3번 책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쓴 책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 눌리우스 인 베르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우리 오신 분들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얘기도 결국은 저희 어떤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의심하시고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들으시고요. 나중에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 눌리우스 인 베르바라고 하는 것은 1860년 영국 런던 왕의 아카데미 모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600 몇 년에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요 연대가 1620년부터 그때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620년에 어디는 이런 식으로 과학의 세계로 나오고 우리 조선은 어땠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남녀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이 뭘까? 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맨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 현상에서 기원을 찾고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김기찬 교수님과 사실 학교에 오면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김기찬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남녀 아카데미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르네상스 포럼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모임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걸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켈빈 같은 아니 막스 베버는 현재의 맨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 건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서부 유럽의 어떤 경제 성장을 보면서 이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켈빈이즘에서 나의 오리진을 찾았잖아요. 이때 주의할 거는 켈빈이 아니라 켈빈이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뭐냐면 켈빈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켈빈이 말하거나 행동한 걸 가지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게 켈빈이즘이야 이런 식으로 된 이 부분이 실제 자본주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각과 역사적 현실을 구분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화 연구에서. 그러니까 thought와 historical reality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켈빈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막 좀 왜곡되고 뭐 인간화되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분발시켜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중국의 위잉시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 명청 상인들의 유상들 등등에서 이 아이들을 떼냈어요. 글 쓴 책이 중국 근세 종교 윤리와 상인 정신입니다. 일본은 이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이때 이후에 일본 경제가 엄청 성장하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런 발상은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니 막스 베버한테 가져온 거예요. 실제 막스 베버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메이지 유신 이전이 도쿠가와거든요. 그때 요때의 요를 연구하는데 이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뭐냐면 선불교의 어떤 금욕 내지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정신과 그 다음에 무사 정신도 또 있더라. 그래서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인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책 보면서 알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 노동을 하고 금욕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독학으로 깨우쳐가지고 이런 정신을 갖다가 막 강의를 다녀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데서 구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른바 독후가와 상인들의 뭔가를 구성을 했다. 그런 것들이 현재의 일본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남녀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이 진주의 거인들, 한국의 경제키죠. 이런 것들의 연원이 뭘까라고 할 때 실질 진주의 거인들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오리진으로서 이 남영 조식을 발견을 하고 그로부터 어떤 오리진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채우는 일을 좀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대략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제 제가 이건 중국어의 불파불립이라고 하는 마오쩌둥과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깨지 않으면은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국어로 해볼까요? 오버볼리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깨는 작업을 중심으로 할 거고 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유교를 벗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근데 실제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은 마지막까지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결론 부분을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79쪽인데요. 근데 제가 슬라이드 한 장 넣었기 때문에 이게 78쪽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79쪽인데 78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4장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우리가 앓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 유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면에서의 단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시대를 많이 살아온 거죠. 오랫동안 살아온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깼어요. 일단 어차피 이따 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모색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모색의 방향이 이제 첫 번째로는 제 질문이에요. 이건 저보다 훨씬 이제 많이 공부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뭐 오늘도 좋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말씀을 가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게 질문이 되게 좀 유학자들 들으면 기분 나쁜 질문이거든요. 남녀 학파와 나머지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게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이렇게 질문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 남명이 남쪽 바다잖아요. 남쪽 바다. 이 북면에서 이제 거대한 붕세가 예, 이 북에 있는 곤이 붕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쫙 내려오는 건데 이 남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장자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도 실제 크게 문화를 갖다가 남북으로 나눌 때에는 북쪽에는 유가, 남쪽은 도가 이렇게 나눠요. 예. 여기에는 일정 부분 또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는 여기 수도가 북쪽에 있고요. 중국 수도가 북쪽에 있는데 북쪽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어떤 면은 좀 진보적이지만 좀 변화가 많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갈수록 어떤 부분은 보수화되고 어떤 부분은 더 활기가 생겨요. 그만큼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새로운 생각을 훨씬 더 남방, 멀리서 많이 했고 남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중국어거든요. 하나바이 초원이라는데 이 바다는 이 조그만 강들을 다들 받아들여서 조그만 강이나 내 천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 그 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사실 이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견도 다 듣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 남명 조직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뒤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아마 금방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세계나 북쪽으로 가면은 이런 식의 스케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아주 넓고요. 다양한 사상이 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남명은 여러 가지 다 보거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요 단견은 짧을 단이 아니라 일부러 호단을 썼습니다. 이 북방은 거의 유교 근본주의였다면은 이 남명 입장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교나 뭐 노장, 병가, 뭐 그 다음에 작가, 제작 두루두루.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게 남명뿐만 아니라 남명의 후예들을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명 쪽에 거의 유일한 거 아닐까? 그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있다면은 우리 일본처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찾아야만이 회의 기획과 리더십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쪽이 없다면은 남명 쪽만 보더라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외국 침입에 대해서 대책문을 써라. 원래 과거 시험 볼 때 책문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훈장전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죠. 그럼 이런 외국 침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외구들이 좀 난리 법석인데 중앙에서는 꼼짝 못하기 지금 엉망이다. 뭐 손등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이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자, 이에 대해서 계책을 듣고자 한다. 이게 사실 평상시에 습관화되어 있으면 이 제자들이 변법을 안 볼 수가 없죠. 이걸 글로 옮긴 게 이겁니다. 예. 적의 공격을 미리 준비하여 막는 개척도 없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적의 침략을 막아낼 계책이 없냐? 너희도 한번 만들어 봐. 이거 하려면 당연히 병법을 봐야 되고 병법의
우두머리는 선정연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일본 문화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게 뭐 신겐이라고 이쪽 엄청 장수 있잖아요. 깃발 4개, 임, 화, 산, 그 다음에 통, 통림, 화산 4개 깃발 가지고 이 정시대를 휩쓴 박제나 신겐이가 뭐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신속함은 바람것 같고 고요함은 숲것 같고 침략할 때는 불것 같고 움직일 때는 산것 같고 여기 보면은 뇌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허허실실이거든요. 허실이에요. 딱 보면은 우리 김기찬 총장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시거의 용현, 연목이 뇌성이 딱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거고 또 하나는 용현이거든요. 또 한쪽은 연무유, 하나는 뇌성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자와 손자를 얘기할 때 누가 위겠습니까? 노자와 손자. 이등만 보면 손자가 노자 손자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상의 스승은 손자가 위고 노자가 그 아래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아래 한 배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앞에 어디 그림이 있을, 뒤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이 병가의 그런 사상들이 노자와 장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그 장자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손자병법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신명사도에서 폐일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요 뒤에 본인이 주석을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폐일준군이라고 써요, 옆에. 그러면은 폐일은 주역이고요. 진군은 장자에 나오는 진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명은 잘 호도 그렇지만 그냥 자기의 중심에는 장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육아의 이런 육아는 좀 듣보잡으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참새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참새 정도로요. 본인은 붕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시문 여기 보면은 한강 지난주에 우리 성치우 교수님께서 한강 정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강 정구 선생님이 쓰신 남명 선생 제문에 나오잖아요. 시문은 기본이고 요거는 육아예요. 근데 병법 의서까지 했어요. 아니, 의서가 이게 거의 중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리지 이게 거의 이 우리가 기후 지형할 때 이 땅에 관한 이런 지식들이거든요. 그 제자들도 함께 봐야 돼요. 이 제자인 한가 선생은 산수, 당연히 병법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풍수까지 있어요. 풍수. 예. 게다가 저기 보면 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송지육 교수님 계시죠. 저는 요 출처를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카톡이든 뭐든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생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리학은 그냥 탁상 공론이에요. 그냥 입으로 떠들고 귀로 듣는 겁니다. 성리학 자체가요. 이게 주의와 등등이 만든 게요. 그런데 남명무인들은 수가 이 안에 선수죠, 선수. 야, 이런 말 전 처음 봤거든요. 이거 저는 엄청난 저로서는 대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보 저한테 좀 보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조선의 유학자는 남명과 나머지를 나올 수 있는 거 없는가? 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유교 경선은 기본 종류가 팔로우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교를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남명의 우주이고 남명의 스케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요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이고요. 전략. 예. 시간적으로 아주 길게 보고, 그다음 인간의 어떤 삶. 이게 하학 있잖아. 하학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유자재하고, 그러면서 어떤 리더십. 이 한비전에 관한 부분은 좀 부족한데, 사실 이 병사 자체가 노자 형태 리더십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게 두 번째 권양은 이거 제가 이 앞에 계속 중간에 너무 제가 떠돌리기도 했는데, 보편다하기 특수 이게 바로 K기업가 정신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따 앞으로 가면요. 여기에 그 앞에 K가 붙잖아요. 그러면 더 특정화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다운 이런 것이고 요거는 그냥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요 일반적인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이른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림의 최종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려본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략 600만에서 700만 년 정도에서 이른바 침팬지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요. 참고로 저는 종교는 없고요. 저는 진화론을 믿는 쪽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혹시 창조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적응, 안전, 안조, 유용, 회피, 집단적이에요. 특히 무리로 사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 집단적이고 유기적이라고 하는 DNA,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놈이요.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만 아주 강하지는 않죠. 이게 없으면요, 이 한 258만 년 전부터 빙하기로 막 들어가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발현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거기에 이제 문화가 작용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유교 문화에 의해서 실제 이 부분이 계속 더 많이 강하게 유지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에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검에다가 개조 막 개척하고 뭐 산에 불 질러가지고 반 만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쟁적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향상심이 있어요. 예. 이건 또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이 학 아닙니까? 논어의 첫 번째 부자가 학이거든요. 향상심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 한국인은 이러면은 이른바 한국 때 위지동의전에서 딱 나오는 그 신명, 이 동이족이 얼마나 가무를 즐겼으면은, 그게 특별했으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에 이런 걸 적겠어요. 이런 것들은 또 특이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나,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아랫부분, 특히나 도전, 개조, 근검은 장려됐지만,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은 터부시 됐고요. 너무 튀면은 죽음입니다. 집단지 문화권에서는. 예.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더 출세하는 그런 문화권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은 달라요. 대략 이 100년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이 진주의 거인들이 막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을 대략 100년 잡아본 그겁니다. 이 특별하게 이 기회포차, 유형 감소, 도전, 개인주의적이에요. 이거는. 이게 특정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 보편의 인간이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대한 많이 발현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K기업가 정신의 이 구성 요소는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명으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예, K기업가 정신 이렇게 됐고요. 남명으로 오면은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육아예요. 이게 유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입니다. 육아는. 인은 그런데 이 노자는 천불인이에요. 공자는 인이고요. 참고로 천불인은 하늘이 뭐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서 센스를 의미해요. 천은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인은 애의 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친한 사람을 더 친하게 하는 게 공자의 사랑법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사랑은 보편되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뭐 보편 이러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노자에 나오는 건데 천벌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은 무심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 없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 노장의 사생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야.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 저는 이 남명이 목숨을 걸고 뭐 우리 대비께서는 과부이시고 이제 우리 명종 이 꼬마는 뭘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 유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만 거나요? 그렇게쯤 되면 집안이 그냥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신은 육아가 아니라 이 바로 요 천불린 주에 이어지는 게 그거거든요. 하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야. 이성적이고 우리 삶과 죽음도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육아는 이런 책들을 받고 기본적으로 논어와 효경, 소학은 팔로우십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노장 이쪽은 한비약까지 해가지고 이쪽은 제왕의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도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녀와 그의 제자들의 세계관은 이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포용해서 해나 백천이라는 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보편과 특수를 아우르며 인과 천불인의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K 기업과 정신을 찾는다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은 사실 이 기업과 정신이 형성이 되려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만들어진 다음에 기업과 정신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은 근대의 또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거든요.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뭐 여러 가지 기업의 발달사, 이렇게 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또 적절하게 맞춰져 있어야만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기업과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부분이 어떤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대요.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발전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생태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이 기업과 정계에서 요 부분과 K, 그 다음에 남명 이런 부분,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진주의 기업가 거인들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이 중공업선 정책을 가면서 그 후에 이 기업가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막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어떤 K가 정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잠깐 또 이게 쉬는 거죠. 이게 1분이라도. 1분. 어떻게 좀 재미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예, 재밌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 교수님. 네. 제가 좀 쉬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쪽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죠?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 되겠죠? 화면 공유를 쉬고요.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어, 불파벌레. 자, 유교를 벗어나야 기업가 정신이 보인다. 자, 여기서는 기업가 정신만 얘기하는 겁니다. K가 안 보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K가 안 보여. 기업가 정신, 유교 안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이 일장의 핵심입니다. 최근 제가 남명 쪽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모임도 있어요. 청년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명 아카데미 쪽,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보면서 잠깐 참석을 했고, 주로 많이 보면서 가지게 된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일단 저로서 제가 혹시 이 모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일까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스피릿 정신인데요. 이 정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우리 시각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입니다. 결론은 유교는 한국인의 종교다입니다. 역시 우리 다른 종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요. 그건 어디까지 저의 편견이거든요. 일단 이 보편적으로 이 자본주의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본다면 자본주의 정신은 막스 베버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소명을 해서 이거 1, 2, 3, 4, 5 이건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일부러요. 소명으로서의 직업, 현세적 금욕조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윤 추구가 신의 축복으로 간주되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까지 가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개신교의 윤리이지 유교의 윤리는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유교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3.3에서 뒤에서 유교의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씨앗 정도는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근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강불식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기획과 정신은 어떠냐? 여러분 이제 파일이 있잖아요. 제가 저는 뭐 파워포인트 그냥 드립니다. 예. 거기 보면 거기서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 근래 나온 책이에요. 2025년 5월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 이춘호 교수님 계신 모양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나마 이제 교수님들은 아시겠죠. 이분이 이름 잘 썼어요. 이거 20가지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20가지나. 쭉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사실 우리는 단순한 게요. 역시 기업가 정신은 슈페터와 드러커와
그다음에 브랜슨 정도까지 가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슈페터와 드러커만 얘기해도 끝나는 거죠, 뭐. 그럼 이미에서 핵심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조적 파괴와 이노베이션 혁신이잖아요. 드러커, 우리 김기찬 총장님도 말씀하시는 요 기회 포착과 에저리티, 민첩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모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이러한 부분은 유교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유교에서는 최대한 지키는 거거든요. 모험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험하지 말고. 예. 그 기업가 정신도 유교 문화권에서는 출연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게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할까? 왜? 예.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뿐더러 이게 특이하다고 말하느냐? 이건 유교 때문에 유교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교를 연구한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제 유교는 종교인이 아니냐 하면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뭐 저 구글이나 네이버 챗GPT 막 물어보면은 유교 종교인 있냐 아니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이득일 텐데 윤리, 도덕, 실천, 뭐 사상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요. 실제 중국에서도요. 500년 전부터 논쟁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서양 성사들이 또 논쟁을 이미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 대략 일반적인 통념은 뭐냐? 유교는 숭배 대상이 없고 해서 그냥 윤리 체계지 종교 아니다. 그래서 종교 목록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도 유교 종교를 보지 않아요.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종교인 이럴 때 기독교,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불교, 그다음 무슨 이슬람교 거기까지 종교지 나머지는 종교를 안 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런 건 종교로 안 칩니다. 사실 이거 보면은 불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가 다들 좀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긴장하는 데가 개신교예요. 제일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상, 철학, 종교, 윤리 다 접근 가능한데, 여기에서 그 중심 논의가 그 대상이냐, 인간이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영향의 범위예요. 변화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 삶과의 밀착성 정도 쭉 따져보니까, 그것이 사상 철학으로 가면은 철학자 쪽으로 가요. 종교로 가면은 그냥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누구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신자거든요. 그러면 영향 범위가 훨씬 넓고 변화 가능성이 적고 삶과 밀착되어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그냥 결론으로 가면은 이겁니다. 예.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잠시 후에 찾아 넘어갈 한국인과의 그 기능적 정의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텐데요. 실제 요 종교에 관한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느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요거의 결론. 예. 바로 요 2장의 결론인데요. 저는 27쪽입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거나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 다 기능이에요. 기능적 접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면 다 종교로 봐요. 이건 종교사회학의 관점이에요. 종교사회학 관점. 예, 저는 그쪽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묶어주는 동시에 한국인의 품성 형성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오랫동안. 기본적 유교거든요. 그 유교 위에 이 외래 종교로 이른바 불교도 그 뒤에 들어온 거고, 물론 불교는 무지 오래됐습니다만 기독교가 한 100 몇 년 전에 들어온 거죠. 그 바탕은 유교예요. 물론 민속신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파워 면에서는 유교에 못 따라가죠. 예. 그러면 유교는 어떤 성격일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는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번에 모델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종교를 4단계로 나눠요. 관행, 정서, 신령, 합리화로 쭉 나누고요. 이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를 처음에 마시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가 안 마시면은 뭔가 허전해지고 손이 안 잡혀요. 이게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는 관행이고요. 이때부터는 마셔야만이 일이 돼요. 이게 좀 지나면은 나는 반드시 마셔야 돼.
반드시 출근할 때는 사가지 않으면 난 일이 안 돼. 이게 신용 단계예요. 이 갖다가 여러 가지 공부해가지고 전교 막 해가지고 역시 커피는 뭐 콜롬비아 사진 좋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합리화거든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커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아주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이죠. 예. 자, 이렇고요. 이래서 예, 이에 따르면은 종교는 이런데 또 이 네 가지 너무 많잖아요. 수학자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나눕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쪽은 공동체적 종교이고요. 여기는 보편적 종교이고요. 보편적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두 개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1920년대에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문화와 되게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개신교는 이쪽이에요. 캘비니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돼야 이 자본주의 정신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쪽에서는 힘든 거예요. 저걸. 참고로 기독교도 퇴행의 걸을 걷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부족 신앙화의 사례가 이겁니다. 독일군도 십자가한테 기도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기도를 해요. 원래 예수님은 보편적 종교거든요. 뒤에 오면서 이것이 이제 부족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유교예요. 유교는.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소학, 효경, 논어이거든요. 이렇고요. 기본적으로 오베이 이고요. 그 다음에 캘빈이즘 한 일은 이겁니다. 원래 캐톨릭은 중간에 인적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인간은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패해져 버리니까 중세 때 정말 요 신도들 고생이 많았잖아요. 뭐 면제부 팔고 별짓 다 했잖아요. 요 중간 단계를 없애고 바로 신과 일대일로 대면하게 만든 게 바로 캘빈이즘, 루터와 캘빈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보편입니다. 보편. 요 신은 이 지구에 있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바로 신의 사랑이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신법이 나오고요. 자연법이 나오고 실적법이 나옵니다. 이 법 앞에 평등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게 연역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금욕이나 여러 가지 그 뭐 구원이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인적 존재를 없애버리니까 엄청나게 불안에 빠져요. 예정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켈빈이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면은 그 구원의 징표로 볼 수가 있어. 이런 건 켈빈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그 교부들이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켈빈이즘입니다. 켈빈이즘. 바로 이 켈빈이즘과 유교의 컨퓨시즘을 갖다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평등이에요. 여기는 유계고, 여기는 개인주의고요. 여기는 집단주의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문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 식으로 이쪽은 개인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부터 캐톨릭으로 갈수록 더 집단주의적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집단주의적이에요. 이쪽이 설마 캐톨릭을 믿는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근본이 우리 동양이 유교이듯이 여기도 근본은 자기네 민간 신앙이거든요. 그 위에 캐톨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자, 이런 하고요. 이런 것들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결론이 이겁니다. 종교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종교는 유교다. 유교는 현세 지향, 현세 향락 쪽이거든요. 공동체적이고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뭐 자본주의나 기업의 유신이 형성되기 참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그 유교 쪽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얼마나 유교적이었느냐 이거 다 지나가죠. 엄청나게 유교적이었는데 화이트헤드입니다. 그 사회에 교양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그걸 봐라.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영신이다. 그럼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양인들 그룹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왕세자가 있고요. 이 경연 서연 들어보실 텐데 뭐 경연이 뭐 위대한 왕이 저고 제가 이렇게 막 말을 좀 심하게 하는데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경연은 성인군주 만드는 거야. 또 하나는 바보군주야. 예. 택도 있어요. 이분. 저는 오른쪽입니다.
이분은 붕견을 한 사람이에요. 붕세, 밖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한국 안에서만 공부한 요 사학자들은 이런 것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예. 이러면은 좀 힘들어져요. 한국 살기가. 주로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는데 이걸 사실 저는 학자로서의 자, 여기까지는 얘기하죠. 자, 이래서 저는 이쪽입니다. 국왕과 왕자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이고요. 참고로 요 프로젝트는요. 저는 이제 원래 중국 학자잖아요. 이미 중국에서 다 얘기 나온 거예요. 예, 중국의 황태자 교육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한국이 좀 느리죠, 그런 거. 이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한당송 때 이미 군주 길들이기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경연은 군주를 길들이기 위한 장치였고 그 방법이 요거예요. 군주의 도덕적 의무만 강조합니다. 이게 수기치인 많이 들으셨죠? 정말 그 문제성 발언이거든요. 수기치인.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억제하는 내용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약간 잘못 썼네요. 이게 왕권을 강화하는 소리도 가능했지만 철저히 배격을 했고요. 책도요. 한비자 같은 책은 철저하게 제외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순응하라, 오베이와 관련된 그런 책만 계속 공부시킵니다. 왕자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왕이 되어도 그렇고요. 왕도 또 나오거든요. 뭐 소학 이런 식으로만 익혔는데 소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왕들도 세종도 소학을 가르치게 했고 중종도 마찬가지 정도도 자기의 이 원자 어린 왕세자 후보잖아요. 얘들 소학을 읽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학은 오륜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이런 거, 삼강오륜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칠거지학 뭐 이런 게 있어요. 소학 안에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참 불평등의 극치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 독립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암송, 그 다음에 주위의 주석을 암기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끝. 네. 그러면서 바로 수기치인인데 관점 보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건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강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양점을 최소화하거나 그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강점을 통해서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게 은근 상식이잖아요.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생들은 그 반대로 한 거예요. 이 수기치인이나 일삼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3번 반성한다 또는 하루 일삼성이 뭐 몇 가지 하게 돼요. 예. 하루에 3번 한다는 동 뭐 몇 가지 아무튼 끊임없이 반성하게 만들어요. 유교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 그래서 저는 이 팔로워십이 되고 노예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좀 화가 나실 분들이 있는데 좀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싸우지는 말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끔찍한 게 말이죠. 이겁니다. 영친왕이 마지막 왕, 뭐 황제라고 해도 되겠죠. 순조의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영친왕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영친왕이 10세에서 11세, 이때가 언제 1906년이에요. 이때 교육 과정이 뭡니까? 소학, 바르고, 남존여비, 그다음에 뭐 장유유서, 뭐 군신, 뭐 상황 경계에다가 뭐 이런 것만 가르친 소학만 가르쳤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때가 뭐냐? 농화혁민 실패, 감옥가변의 실패, 일사늑약 이런 상황에서 순조나 유생들이 이런 걸 가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1300년대, 1400년대 대항해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딱 이쯤 오면은 그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다른 세계 살고 있었는데 또 너무 비교가 멀리 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1795년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 번역했고요. 1700 후반부에 유클리드 기하, 그 다음에 세뮤얼 스말제의 자조론, 이 자조론이 말이죠. 인류 최초의 가장 대중적인 밀레니얼 자기 개발서입니다. 만 권이 이상이 팔렸어요. 예, 엄청난 책이에요. 그냥 자조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을 꼭 좀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자유론, 정말 대단한 책이거든요. 정말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책.
그다음에 이거 국제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일본이요. 이 과학계의 어떤 혁신인 조의 기원 이런 것들이 벌할 때가 막 일으키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럴 때에 이 조선의 교양인들의 중요한 축인 왕과 왕자들은 저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 너무 선착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교양들 관료 지식인들도 역시 이 경국 대전에 과거 시험에 대한 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사서 오경 차이가 없죠. 여기서도 소학이 필독서예요. 요 생원 진사가 과거의 예비 시험이에요. 생원 진사는 과거 시험 아닙니다. 그 전 단계 예비 시험이에요. 예비 시험. 거기에서 필독서가 역시 소학입니다. 즉 소학은요 왕이나 왕세자나 이 문인 지식인들의 그냥 국민 도서가 소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학을 딱 두 글자로 모으면 뭐가 되느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 효경에서 가져온 건데 사친이효 즉 능사군이충입니다. 집에서 어른에게 효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임금에게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교는 딱 두 가지예요. 효, 충. 요겁니다. 끝입니다. 과거 시험 일사강사도 처음에는 수학을 읽고 국민도서잖아요. 그 다음에 사서 이게 이제 주의가 많은 사서인데 읽고 사서를 읽을 때에도 주의의 생각 이게 다 사서라는 게 주의가 주소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의 생각입니다. 예. 주의는 패배자의 학자예요. 남성 패배해가지고 아주 조금 들어간 그러니까 지식인의 학자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서는 힘들어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유기문학과에서는 이렇다는 거고요. 예, 힘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우리 유교문학과에서 이미 나왔다? 그럼 우리는 또 특별하게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유기의 결과, 이 제목만 이거 나가면 됩니다. 동양은 기본적으로 발전 없는 성장, 정확하게 발전 없는 성장이었어요. 성장은 외형이고 발전은 디벨로먼트는 질적인 면으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끊임없이 국가 GDP는 올라갔지만 1인당 GDP는 최저 생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요거는 조선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거는 OECD에서 앵거스 매저스는 엄청 중요한 자료예요. 이 자료는 중국이 2050년 후레지를 만들 때 그대로 쓸 정도로 객관적으로 요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퀄리티 높은 중국이 이 책에 있는 중국에 관한 자료 그대로 다 써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참고로요. 1500년대에 1500년입니다. 이때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탈리아였어요. 이때 르네상스가 꽃을 핍니다. 문화가 꽃을 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중국은요. 이탈리아에 60%밖에 안 됐어요. 1인당 GDP 450이가 최저 생계비로 보시면 돼요. 예. 1인당 GDP. 이게 PTP 기준입니다. 예. 한국의 경우에는 자료가 워낙 없어가지고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밀어볼 때, 요 1900년 요때와 요거 갔다 갔다 이어놓으면은 요 차이가 크게 600에서 700을 왔다 갔다 했겠다. 그냥 최저 생계비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빈곤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고요. 농업만 가지고 안 되고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요 윌리엄 버스타인의 무역탄생이라고 하는 참 재밌는 책에 요 모델이고요.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모델이 요겁니다. 유치산업보호와 ITT예요. ITT는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거든요. 요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고요. 버스타인은 이런 것이 되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산업공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이 빠졌잖아요. 인더스트리 빠졌죠. 그죠? 그리고 과학도 이쪽인데 빠졌잖아요. 상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수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드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성장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유교는 중국이나 조선이나 성장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찌감치 성장했잖아요. 거기서 또 일본의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미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부패를 유발하는 거고요. 급여가 정승 급여가 약 5천만 원 정도 오늘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5천만 원 가지고 4인 가족 솔직히 사실 이런 말 하면 아겠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정승이 됐고요. 이게 월 12만 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벼슬아치한테 뭐냐면은 가서 알아서 착취해 일부만 세금 올리고 나머지는 뭐 그걸로 먹고 살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였고요. 이거는 조선이나 명청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엄청나게 부패해 갈수록 부패했죠. 조선 말일의 민비 때나
청말이 거의 비슷해요. 매관 몇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뭐 덕치 운운하는데 덕치는 기본적으로 란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란. 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해요. 제 말이 좀 심하네요. 말 좀 줄여야겠네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여러분 슬라이드는 없어요. 이게 저의 어떤 인간관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모든 인간은 본능의 행동과 그 이 문화적인 편견과 본능 부분이 먼저라고요. 후천적인 학습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에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이. 다만 여러분이나 저는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따름이죠. 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뭐 똑같은 사회에 대해서 육아와 이게 달랐고 이게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남명의 남명 집에 보면은 진짜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최근에 한 해 중간에서 본 거거든요. 뇌물을 주고받으니 극도에 달했고 백성을 착취하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이때가 조선 전기예요. 이때가요. 이제 1390, 400, 한 100, 한 72년 지난 그때거든요. 그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전기라고 하죠. 전기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요. 조선은. 예. 일부러 이걸 말했고, 1955년도에도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1900 선조 1년에도 엉망입니다, 이미. 이게 왜 그러냐? 유교의 통치 방식이 인치, 사람에 바뀌고, 이른바 이 시스템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중국의 지진들은 반성합니다. 중국의 지진들은 반성해요. 뭐라고 하느냐? 현대 사회 이념을 구축하자 한다 할 때 최대의 장애물이 육아사상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논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달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당위정이거든요. 애들 맛있게 먹라고 당위정 있잖아요.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요 안목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어 맹자 좋은 얘기 많아요. 그거는 요거예요. 좋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미래나 현재보다는 과거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이러한 독소를 함께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적인 접근은 결국은 법입니다. 인간은 법에 의해서만 평등해질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 쇠퇴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난명 이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난명이 죽기 전에요. 난명이 1901년에 태어나죠. 어릴 때, 그러니까 19살 때 이미 이런 걸 본 겁니다. 19살이면은 이때가 한양에 있었어요. 19살 때까지 한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예 전기에 발을 안 담아서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진짜 동인서인 아니면 다 인재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대명률의, 이 조선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명률입니다. 예, 조선 경국대전에 나와요. 대명률 참고는 나와 있고요. 대명률은 당률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박사, 무녀, 화랑 요 사람들 지금 화랑까지 해가지고 무녀, 박사가 있는데 그 남자 요게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 다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민간 무속을 탄압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멋있죠. 예. 이게 이제 캐베헨이라고 하는 K-pop 데모 헌터스 처음에 시작했다가 딱 요 무덤 요 춤으로 정말 세련된 무덤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 세계의 요 한국을 이걸 본 사람들은 야 K-pop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들이 춤을 추는 거는 역시 이 다 선조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우리 남명 아카데미에서 오리진을 찾는다고 오리진 이 오리진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흥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이 동이족이 이런 것에 특별났으면은 역사에다 기록을 했겠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뭐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뭐그 무천이라고 하는 거 춤출무에 하늘천인데 하늘을 해서 춤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우리의 어떤 K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한 이런 부분은 그 김기찬 총장님도 옛날에 흥 가지고 또 책에 쓰신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 보면은 이 한강 정 선생님도 보면은 제자백과뿐만 아니라 제자백과 진짜 여러 가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의학, 복서 점치는 거거든요. 풍수 몇 자리 뭐 이런 거 다 보신 거예요. 왜냐? 이게 일상 우리 서민들한테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학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하학의 정신이 남명 이외에 다른 데도 있는 것일까? 남명 학파의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고 이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정말 다르다. 제가 최근에 본 요 정도만 가지고 다르다. 아주 남명 제가 안 게 극히 최근 몇 개월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관심도 없었죠. 예. 덕분에 여러분 남명 우리 아카데미 그다음에 저를 또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기덕 총수님 등등 여러 교수님들 여러 스타하시는 분들 덕분에 저의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받아들이고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또 병법 같은 경우에 좀 의식적으로 많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노자하고 요 설발법은 그냥 통하거든요. 당자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유학파와의 어떤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보편 플러스 특수가 K 기업의 정신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은 이쪽은 요 북견하고 재미있죠. 요 북견 그죠? 북면에다가 높이 날아가가지고 북견 우리 조감도 할 때 조감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북견하면은 이 천불린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특별히 애쓸 것도 없고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또 하찮게 보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 안에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것을 그래서 함께 우리 해납 하이납 주안하면서 함께 이런 바탕에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이런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런 걸 통해서 만들지 않을까 예, 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강의였는데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 제가 나가 예 여기까지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좀 오버됐지만 네, 그렇죠. 예, 회장님, 오늘 우리 박 교수님 뭐 강의하신 걸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누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어쨌든 저도 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몇 가지를 정리해 주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K 기업가 정신의 특수성, 우리 특수성과 보편성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해서 시드니, 멜버른, 자카르타,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어, 지금 대만까지 다녀왔었거든요. 네. 가서 매일 하루에 한 3건 정도 회의를 했는데 모든 나라가 기업가 정신이더라고요. 이제 기업가 정신의 특징만 다를 뿐이죠. 제가 이제 홍콩 시립대학에 있는 우리 어, 우리 지앙시 루오라고 하는 교수인데 지앙시 루오는 이제 칭화대학교 기업가정신 교수기도 하고요. 싱가포르대 교수기도 하고 옛날에 그 MIT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홍콩의 기업가정신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라 그랬더니 싱가포르는 동물원이라면 홍콩은 정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대요. 네. 너무 탑다운이라서. 그러면서 자기 연구실에 가보니까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뭐 IPO 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이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의 특징도 우리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어쨌든 참 좋은 주제일 거예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예. 같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어, 이 난명을 정말 이 유학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사실 우리 기업가 정신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제가 저 진주에 가서 이야기하고 가장 제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요?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고요. 왜요? 어, 제가 원래 이 이름이 남명 장자학 같은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제안했거든요. 절대 그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남명을 죽여야 남명이 삽니다. 그래서 진주가 너무 남명 사람 듣게 되면 재미가 없듯이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켈빈과 켈비니즘을 구분해야 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남명과 남명의 이점은 남명 정신이라서 이점, 구분해야 네. 돼요. 그래서 그래야 더 남명과 넓어지고. 남명 이점을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송지혁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송지혁 교수님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과, 예,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입장이 약간 다른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서 있는 입장은 다르고,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고, 바라보는 면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학자인 남명이, 그러니까 고민이 그런 거죠. 포용을 하는 것과 다른 것, 예를 들면 장자를 포용했다고 해서 장자 사상가인가요? 노장 사상가인가요? 그러니까 박종환 교수님이 유학을 해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한 100년 전 유학 해석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 있는 입장이 다른 거죠. 이제 유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론 유학 밖에서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학 안에서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학 밖에서 본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 이건 또 사실 굉장히 오만한 일이죠. 실제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아까 수기치인 말씀하셨어요. 수기치인이 왜 그렇게 발달했겠어요? 그 다음에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게 유학의 이제 핵심 사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말했듯이 군주를 길들이는 게 있어요. 근데 군주는 다 맞나요? 군주는 굉장히 유학적으로 보면 자의적인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권자예요. 권력 자체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마음대로 죽였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화들 그런 것들 다 군주가 허락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수기시인이라는 얘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 수기치인이라는 윤리가 필요한 거죠. 경연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길들이기도 있죠. 자, 이런 거 현대에 봅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제도가 없어서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요? 오히려 통치권자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을 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수기치인으로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예. 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유학이 팔로우십이다? 팔로우십만 있나요? 수기치인을 이야기하고 예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했던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했냐면 군주들이 이야기했어요. 공자가 이야기했지만 공자는 순임금, 무임금, 요임금의 사상, 저 서경에 있는, 그때 서경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3대에 있었던 주요 정치 사상을 담고 있는 문서집이에요. 예, 이게 제가 아니 잠깐만요. 예. 문서집인데 그 문서집을 보고 사상화시킨 게 공자인 거죠. 그 문서집은 공문서예요. 무왕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문서를 이게 군신들한테 발표하는 문서를 사상적으로 공자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반정이 왜 일어나고 개혁이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선혁명의 정도전이 그러면 선생님 기업을 하나 일으키는 게 힘들듯이 나라를 뒤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개혁적이고 주요한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정도전은 그러면 무슨 사상에 바탕이 갖고 하나요? 그 유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진짜 이 잘못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자료는 이겁니다. 여기 사실 숫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육아의 현실이에요. 예.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여기 1인당 이게 지금 450불이거든요. 1인당. 이게 육아의 현실이라고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서양의 경우에는 뭐 그렇고요. 이 한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게 육아의 현실입니다. 1820년 600불, 1900년 말까지 700몇 불.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이게 육아의 현실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것이 얼마나 보십시오. 데이터를 천년대로 옮겨보십시오. 천년대로 옮겨보면 사실 예. 중국 문화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 다른 문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송 교수님, 일단은 제가 오늘 답변한 잠시만요. 다니까 우리가 저거, 시간이 따로 시간- 만나서 얘기하죠. 예, 예, 어쨌든 그 얼마인지 시간이 많이 제가 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사실은 10월 26일 날 오는 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중간에 한번 회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그 9월달, 8월달이나 9월달쯤에 한번 진주에 방문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밤새워 맥주 한잔 하면서 한번 합시다. 이 경로를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정하면 저는 송치욱 교수님 말씀도 100번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정원 교수님 말씀도 100번 맞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똘레랑스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송치욱 교수님 이야기 중심으로 듣다 보면 사실 확장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원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는 지난번 제가 송치욱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정말로 큰 기여를 한 게 우리 남명에서부터 우리 이병철까지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K기업가정 재단 사람들하고 저녁 먹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남명 아카데미는 정말 이걸 용역 줘가지고 못 밝혀낼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는 게 엄청 보기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은 우리 포스코 우리 인재개발 원장님 계셨는데 김영은 원장님도 한 말씀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김기찬 총장님이 오시니까 진짜 활발하게 토론이 더 더 많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김기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정신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장성, 이 부분이 두 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그 그래프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명나라, 청나라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박주환 교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공상이라는 유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윤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온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산업이 먼저 있고 공상이 전혀 없는 시대에 과연 한국이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그 배가 아프리카까지 갔고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까지 간 거는 중국은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이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정환 교수님과 우리 송치혁 교수님 계셔주셔서 두 분이 사실 양쪽에 굉장히 백그라운드 좋은 이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송치혁 교수님이 말하자면 정통적인 이 길을 깊이 파고 있다면 우리 박정환 교수님이 넓이를 엄청 넓혀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여기 송도 교수님 안 들으셨구나. 우리 또 우리 다른 분들 네. 예, 제가 한 말씀 우리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교수님 지금 한국 네. 계십니까 이제?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 스페인 가 계시더니 오셨습니까? 아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네. 네. 예, 하여튼 활동 사항을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네. 중간중간에 그냥 아, 완전히 원타임으로 해서 진짜 읽을 만한 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잘 읽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 교수님 그 주제가 제가 상당히 좀 유교를 벗어나야 기업가 정신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도전적이다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들었는데 여기 도교 얘기가 나오고 또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우리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기독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서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막스 웨버가 말씀하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결 고리를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왔는데 특별히 오늘 박 교수님은 도교 문제 또 유교를 벗어나야 기업가 정신이 보인다고 해서 참 도전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송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경론을 통해서 우리가 김기찬 총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오늘 저기 진주에 여기에 그 시의 박성진 그 문화관광局長과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전에 논의하던 안동시와 진주시 간의 그 문화교류, 또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 논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번 9월달, 10월달에 우리가 그 여기 예술제, 보다 문화제를 합니다. 이때 안동시장님을 초청하셔서 기업가 정신 센터도 관련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도시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우리 진주에서만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고정관념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틀을 깨고 한번 열어놓고 정말 기업가 정신이 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좋은 공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따라가자고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실 가지만 제가 이준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저 자료를 다 정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그것도 저 신문 경남일보에 나오고 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책을 하나 쓰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멋지네요.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송덕구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송덕호 교수님, 네. 송 교수님이 이 네. 두 개의 날개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송 교수님 교수님.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고 네, 혹시 송덕호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화면이 나오나요? 예, 예. 잠깐만요. 송덕호 교수님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화면은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송덕호 교수님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있습니다. 계시고 말씀을 하셔야 네, 나옵니다. 됐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송덕호입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왔고요. 박종환 교수님 초대로 들어왔고 아주 열띤 그 토론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저기 박종환 교수님하고는 저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가르치면서 자주 얘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저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포스코의 김영원 원장님은 제가 옛날 두산그룹에 근무할 때 몇 번 뵌 적이 있는 그런 또 반가운 얼굴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요 교수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의 학생으로 지금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 유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성균관대학교 석사에 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김도영 사장님도 좀 우리 김도영 대표님도 네. 계신데. 네, 김도영 대표님. 네, 네. 김도영 대표님. 예. 네, 오늘 처음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배경이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은 이제 중국의 이제 유가, 이제 도가 또 불가 이런 그 세 가지 영향을 굉장히 이제 중국 국가에서는 굉장히 세 가지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보면 유교가 실은 한국에 굉장히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 실은 이제 교수님의 강의와 그리고 또 아까 또 한 분의 그 성함을 제가 잘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실은 어떤 것도 한 곳의 관점으로는 이제 모든 거를 바라볼 수 없다. 이걸 느꼈고요. 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항상 모든 거가 대립이 돼야지 저는 모든 걸 같이 완벽함을 조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네.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대영 대표님이 인도네시아, 중국 사업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에 꽂혔어요. 제가 이제 말 전하면서. 야, 총장님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면서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국은 거울이고 인도네시아는 기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성희 박사도 지금 와 계시는 제가 대만에 TSMC하고 제가 대만에 중기청장하고 한 3일 동안 우리 대만을 다 한번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그제 돌아왔는데 한번 대만 뭐 이런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듣고 좀 여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확대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유교가 뭐 베트남, 중국, 또 대만, 또 한국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이 유교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좀 느낀 거는 저는 한국이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가족적이고 이제 가부장제, 가족충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대만에 와서 보니까 대만이 그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공경하고 하는 그런 게 한국하고 또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은 연장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약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는데 대만은 그게 아니라서 제가 좀 사실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교적인 측면에서 대만하고 한국하고도 또 좀 뭔가 그간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베트남에 또 계신 분이 한 분 또 우리 성창용 박사 베트남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 하노이에 지금 한 달 정도, 원래 국제적인 내용 일주일 정도 저기 체류를 전시회 왔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할 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박종환 교수님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박종환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부분은 유교를 벗어나야 K기업가 정신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 벗어난다는 표현이 유교를 아예 그냥 좀 도외시한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보완을 해서 이 사상을 좀 더 이어받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지.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인들은 결국은 이제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가치관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유교의 사상이 그 삼강오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강오륜. 근데 좀 진부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사실 기업인들의 덕목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냐. 그리고 그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그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 큰 이제 기업을 일구시는데 이런 유교적인 기본 이념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잘 되신 게 아닌가. 또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 이유가 이런 유교적인 이념을 한국적인 유교적인 이념을 뭔가 이렇게 좀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어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천 유학이라는 이런 개념을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벗어나야 된다는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 교수님 여기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었습니다. 보태가지고 사실 박정환 교수님이 지금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또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시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 제가 6개월, 한 4개월 살았어요. 제가 그 와튼에 가 있었을 텐데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13가지 덕목이 우리 저 성 박사가 이야기하는 삼강오륜에 있는 덕목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미국 기업가 정신의 내용이니까 한번 겸사겸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벤자민 프랭클린도 제 연구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네,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덕분에 그 재미있는 공부했어요. 했어요. 제가 제가 워낙에 뭐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일 정도 요즘 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림도 그려지는데 좋더라고요. 야, 자, 그러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이게 소명의식, 현세적 금욕주의. 이 금욕이라고 하는 건 다들 이해하시죠? 이 현세에 금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 지향이 아니라 그건 이제 수도원에 있는 분들 얘기고 이제 우리 현재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금욕을 한다. 현세이면서 금욕하지 않는 거는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직업, 현세 금욕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요것도 이제 베냐민 플랭클의 잠시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윤 추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오면은 재투자하거나 이웃에게 베풀죠. 그래서 미국이 뜻밖 의외로 이 기부 문화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여기 이제 기업가 정의의 경우에도 또 있지만 음, 바로 보전 모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요겁니다. 요걸 제가 넣었다가 이제 양이 많아서 뺐어요. 보면은 이 막스 베버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은 1700년대 독립운동할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켈빈의 경우에는 남명 조식보다 1501년 몇 년 나이가 많아 적어요. 벤자민 크레린이 훨씬 더 100년, 100, 그러니까 그 남명 200년, 조식보다요. 갈뱅이 9년 후배, 어리죠. 어려요? 네. 그러니까 1509년 그때 1509년에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1500년으로 칩시다. 그러면 막스 베버는 1926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대의 켈빈, 1700년대 중반부의 프랭클린, 그다음에 1900년에 이거 갖다가 딱 연결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요게 자본 정신이 켈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연장선에서 결국 미국에서 자본주의 꽃을 폈는데 미국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연결가 누구냐 하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이런 것들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켈빈의 그 얘기를 그대로 있는 거죠. 근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금욕에서는 근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면하지 않고 게으르다, 그거는 현재 향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도덕이라 생각이 들고요. 청결, 평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켈빈이즘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옮겨온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 켈빈이즘에서도 쭉 내려오는 건데 그대로 프랭클로 이어지는 거죠. 쭉.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원래 베냐민 프랭클이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 이윤 추구 그 자체가 이 아래 나와 있듯이 이 덕목들은 근면 절약, 시간 관리, 합리적 계획, 자기 통제, 신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막스 베거가 말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와 재투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동기는 종교적 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제 종교적 동기는 없어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만 세속화가 돼버려요. 예. 됩니다만은 그 중간에 프랭클린도 사실 돈을 벌기 전에 종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돈을 정말 많이 번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차를 든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벤자민 플랭클린은 발명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과학관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명가이자 정치가이자 정치가이자 기업가이자 뭐 이렇게. 민사역자이자 네. 신문도 내고 그죠.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와 있었거든요. 이제 아. 외교관으로 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볼테르의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계몽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계몽주의 사상이 볼테르를 통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같이 그 커피숍에서 프랑스 파리의 최초의 커피숍이 르 프로코프가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 커피를 마시다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예. 그럼 우리 송 대표님 그 답변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죠,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 네네. 결론은 뭐냐면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 인간 바탕 위에 한국인 기업할 때 그렇죠.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음. 이것이 함께 가는 거고요. 역시 네. 여기도 이 유교의 예. 이러한 성향들, 이런 우리 몸에 배 있잖아요, 이미요. 또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해서 함께 가는 거죠. 결국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말이나 말 초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이 표를 보니까요, 교수님, 그 표 좀 다시 한번 예, 예, 보여주세요. 예. 오늘 정말로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공부했는데요. 먼저 제 지금 화면이 카메라가 이게 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화면이 좀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 남명 아카데미 하면서 이 K기업가 정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적어주신 여기 보면은 그 K기업가 정신 구성요 중에서 이 특징을 기회 포착, 그 다음에 유형 감수 도전, 이 개인주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는 이제 조금 물음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는 지금 사실 이 서양 기업가 정신하고 우리 K기업가 정신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K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지금까지 그 총장님도 그렇고 그 원장님도 그렇고 이 K기업가 정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람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지금도 이제 저쪽 서양 기업가 정신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양 기업가 정신에서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K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주신 내용에 그 부분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잠깐 뭐 제가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까 이제 개인주의 부분에서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이거거든요. 바로 여기 아래 한글 요 부분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아이고, 잘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 강령일, 모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강령 2, 예. 나의 자유는 그대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으로 멈춘다. 강령 3, 모든 개인은 사회 안에서만 자유롭다. 요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 진정한 개인주의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요 세 가지가 충족되는 면에서의 개인주의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제가 제 책이 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많이 좀 구입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라면은 그런 의미는 같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주의 이런 부분들이 K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이거든요. 하나 중에 예. 그런 부분 이제 가치 창출 이제 어떤 집단주의 개념이 아니고 뭔가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자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그 박정환 교수님 뭐 우리 앞에 다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더라고요. 기업가 정신은 기회로 오퍼튜니티로 시작을 하지만 사회적 책임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K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학장님 정리하시죠 뭐. 예.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박종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또 이 밤늦게까지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이성희 대표님, 특히 송치욱 교수님도 격려를 부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성창용 대표님 멀리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다 나가셔 버린다. 예. 아닙니다. 지금 15분 계십니다니까 지금. 다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몽호 교수님 항상 늦게까지 항상 계시고 우리 방원석 교수님 또 오늘 그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 특히 우리 반성식 이사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우리 그 교수님과 우리 김도영 대표님 너무 처음 오셔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우리 원장님 계속 매일 항상 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또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한번 강의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 오늘 늦게까지 사실 오늘 제일 좀 격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한번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치수의 치수 막걸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마시면서 우리가 거기 K기업가 센터가 운영하는 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격론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대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녹화하셨죠, 그죠? 홍도구 예, 교수님, 아까 녹화 모두 가야 눌러놨으니까 돼요. 아마 요 네네. 예. 녹화하는 거 나중에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네. 그래하고 감사합니다. 기사를 예. 우리 박원석 교수님이 또 작성하셔가지고 기사문을 만드시면 또 예.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달에 회장님 한번 자리를 네.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목표는 안 예. 되겠던 성치욱 교수님과 박정환 예. 교수님 한번 또 이렇게 예. 랭킹이 한번 올라가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조기일 시장님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좀 격론을 할 수 있도록 네, 합시다. 조기 시장님, 감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성수파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정환 교수님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문 요게 좀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근데 제가 지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거든요. 예. 막판에 있어가지고. 예. 우리 방원석 교수님이 챗 GPT한테 시키고 2장짜리 요약문을 만들어서 그러면 기사문을 이게- 만들고 일단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예. 제가 그것까지도 약간 고려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씻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남명과 어떤 식이건 좀
연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챗GPT가 요약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학습을 좀 더 시켜놔야 되는데. 예. 결국에 앞부분 다 빼고 맨 앞부분 맨 뒷부분만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앞부분 그렇죠. 맞아요. 어, 근데 지금 그, 제가 한 일주일 예. 정도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예. 그러면은 저기 박정현 교수님 그 시간이 없으시면은 일단 그 이 중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치르면 좋겠다. 요 내용만 좀 간략하게 해서 그 이 PPT 내용. 제가 요약할게요. 예, 예. 아니 제가 좀 도와주세요. 경제 예. 교수님 예. 저만 주십시오. 네. 제가 예. 편집하면서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희 대표님도 앞으로 계속 오십시오. 예. 우리 예, 계속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계속 오셨는데 예, 예. 얼굴만 안 보셨죠. 아까는 얼굴 반만 보여가지고 위에만 보였어. 예. 정대일 학장님 어디 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아, 이 제가 이 스카이뷰라는 골프장에서 겨울에 이 눈이 오는 데서 치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예. 박정환 교수님 하늘이 예. 하나 우리 김대웅 잘 대표님이 주무십시오. 예. 또 김대웅 대표님 그 골프 연구 관련 있지 않으신가요? 아, 아, 그래요? 저요? 예. 아, 그거는 개인적인 그냥 회사에 작게 그냥 연습기 예. 제가 직접 제조하는 거가 있고 아, 제 그렇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진주 오실 때 꼭 가져오십시오. 예, 하나 선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대일 교수님 싱글입니다. 싱글. 예. 아우, 오늘도 골프 치고 와가지고 얼굴이 지금 벌겋습니다. 네. 오늘도 주셨구나. 네. 오늘 같이 또 예. 잘 주무십시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주무시고. 네, 예.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네, 박정환 네, 교수님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창현 박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 예. 예.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네.